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편안한 노후를 꿈꿨던 67세 한승모 씨. 하지만 퇴직 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아내의 차가운 말들. 집안일을 도우려 해도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했어? 다시 해. 장을 봐와도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40년을 함께한 아내 은숙 씨는 친구들과 등산, 여행, 쇼핑을 다니며 행복해 보이지만 승모 씨에게는 당신은 친구도 없어? 라며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심지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과연 승모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67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1년 후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모입니다. 올해 67세이고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그때가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아내 은숙이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꿈꿨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난 실제 일들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승모는 나름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19살 청년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들, 이제 우리 집안에도 공무원이 나왔네. 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승모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매달 연금도 나오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두었습니다. 승모는 은행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편히 보내겠지. 퇴직 날 승모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 은숙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승모와 은숙은 40년 전 선을 통해 만났습니다. 은숙은 22살의 예쁜 아가씨였고 승모는 27살의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승모 씨는 참 든든해 보여요. 은숙의 수줍은 미소와 함께 던진 말이 승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6개월 후 둘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2년 후 첫째 딸 지훈이 태어났고 3년 후에는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승모는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숙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그 시절 은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승모가 퇴근하면 현관에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보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은숙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학교 일, 학원 일로 매일 분주했습니다. 승모는 여전히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되니까 좋겠네요. 언제부터인가 은숙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승모는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그것이 무관심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승모와 은숙 둘만 남은 집에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별일 없었어? 그래도 뭔가 있었을 텐데요. 정말 별일 없었다고 그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승모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은숙은 그런 승모가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승모는 퇴직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많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면 은숙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승모의 하루는 눈치와 구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갑자기 바뀔 리 없었습니다. 승모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승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바쁜 아침에는 제대로 즐길 수 없었던 여유였습니다. 승모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은숙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도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승모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승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빈둥거린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신문 좀 보고 있었어. 신문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다른 할 일은 없어? 승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퇴직했으니까 여유 있게 신문을 보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승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계속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승모는 집안일이라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청소할게. 승모는 청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숙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승모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응.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승모는 정성껏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마다 꼼꼼히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일이라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청소기 돌린 거 맞아? 머리카락과 먼지가 그대로인데 이건 안 보여? 은숙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승모는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석진 곳에 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 여기 빠뜨렸네. 다시 할게.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뭐해? 승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개어봤습니다. 은숙이 빨래를 널어둔 것을 보고 승모가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빨래 개을게. 어머, 정말? 은숙은 놀란 듯 했습니다. 승모는 나름대로 정성껏 빨래를 개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서툴렀습니다. 아이고,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했어? 다시 해. 은숙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모가 개어놓은 빨래를 다시 펼쳐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개면 옷이 구겨져. 다시 해봐. 승모는 말없이 다시 빨래를 개었습니다. 이번에는 은숙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장보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모가 처음으로 혼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은숙이 적어준 메모를 보며 하나하나 골라 샀습니다. 고생했어.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본 은숙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장 본다고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써? 아무거나 사면 어떡해? 뭐가 잘못됐어? 이 고기 봐. 이것보다 더 저렴한 것도 많은데 굳이 비싼 걸 왜 사? 승모는 그냥 품질이 좋아 보이는 걸 골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그것이 낭비로 보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격도 보고 사. 알았어. 승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좋은 걸 사려고 했는데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박과 잔소리만 늘어갔습니다. 승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더 서러웠던 건 은숙의 일상이었습니다. 은숙은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가고 쇼핑을 했습니다. 브런치 카페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가. 은숙은 등산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점심은 알아서 해먹어. 은숙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승모는 혼자 남은 집에서 그저 TV만 봤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은숙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승모에게 단 한 번도 함께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승모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은숙은 잠시 승모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 그래도 가끔은. 그리고 당신이야.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무슨 일이야? 은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승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그 말에 승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에게 승모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승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일만 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좁아졌습니다. 승모는 은숙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0년 동안 친구들과 쌓은 관계가 있을 테고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면 어색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정말 가끔이라도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승모는 퇴직하면 그동안 많이 못했던 데이트를 많이 하며 재미있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건 그냥 승모만의 혼자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은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지겹다. 나도 지쳤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승모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은숙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순간 승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라면을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승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속으로는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은숙은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승모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승모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은숙이 외출했을 때가 편할 정도였습니다. 승모는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자신이 이제는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꿈꿨던 평온한 노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퇴직 후 두 번째 달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숙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승모가 숨을 쉬는 것조차 눈에 거슬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승모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바쁜 일상에 치여 제대로 읽지 못했던 소설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은숙이 부엌에서 쿵쿵거리며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승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네요. 은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승모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숙이 설거지를 하면서 승모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거기 편하게 앉아서 책이나 읽고 나는 여기서 이 일 저 일하면서 바쁜데. 승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안일을 도우려고 하면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놀고 있다고 구박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됐어요. 어차피 당신이 하면 다시 해야 하니까. 은숙의 말에는 차가운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매 끼니마다 전쟁 같았습니다. 은숙은 식사 준비를 거부했지만 승모가 혼자 먹으면 또 비난했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하지? 승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시계는 이미 1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은숙은 냉정하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승모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있었지만 혼자 꺼내 먹기가 애매했습니다. 결국 승모는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데 은숙이 나타났습니다. 아, 혼자 드시네요. 참 편하시겠어요. 뭐가 편해? 나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밥 차려드렸는데 당신은 컵라면 하나면 끝이니까 말이에요. 승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해? 모르겠어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은숙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승모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식은 라면을 바라봤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숙은 자신만 먹을 만큼만 준비했습니다. 승모의 몫은 없었습니다. 저녁은 당신 것은 없어요. 알아서 드세요. 승모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만든 후라이는 한쪽이 타고 한쪽은 덜 익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리도 못하면서 혼자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승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매 끼니가 고통이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승모는 점점 식욕을 잃어갔습니다. 취미 생활에 대한 은숙의 제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승모는 평생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틈틈이 강가에 나가 낚시줄을 들이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낚시 가려고 하는데 어느 토요일 아침 승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강가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야? 은숙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승모는 당황했습니다. 별로 돈 안 들어. 그냥 강가에 앉아서. 돈 안 드는 취미 생활도 많은데 굳이 낚시를 해야 해? 그래도 내가 좋아한다고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은숙의 말에 승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7세가 되었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젊을 때나 그런 거 하는 거지. 이제는 집에서 얌전히 있어. 승모는 낚싯대를 다시 창고에 넣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며칠 후 승모는 서예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예 배우러 문화센터에 등록하려고 해.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은숙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승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만 원 안 해. 그리고 서예는 좋은 취미잖아.
지금 서예 배워서 뭐 할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돈 되는 일만 해야 해? 승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은숙은 눈을 크게 뜨며 승모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뭐해?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는 게 낫지. 생활비가 부족해? 부족하지 않아도 아끼는 게 좋잖아.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승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의 논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모는 젊을 때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미뤄왔던 꿈이었습니다. 중고 기타 하나 사서 배워볼까 해. 이 나이에 당신 취미 생활에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중고로 사면 얼마 안 해. 그 돈이면 뭘 못해?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더 벌어오겠다. 그 순간 승모는 깨달았습니다. 은숙의 눈에 승모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취미를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승모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알바를 하라고? 왜? 할 수 없어? 요즘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던데. 나는 30년 동안 일했어. 이제 좀 쉬면서 살고 싶어? 쉬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은숙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승모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은숙의 걱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 테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노후가 과연 제대로 된 노후일까요? 승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먼저 은숙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승모는 도서관에 가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책이라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 다녀올게. 뭐하러? 책 좀 읽으려고. 집에 책도 많은데 굳이 나가서? 승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읽으면 집중이 안 돼. 그럼 도서관에서는 집중이 돼? 은숙의 말투에는 비꼼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모는 그냥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매일이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승모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은숙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67세 어른이 아내에게 허락받고 사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는데 은숙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시간만 축내고 집에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승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그 말은 승모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버틴 끝에 겨우 연금이라는 안전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마저도 은숙에게는 축내는 돈이었습니다. 67세 노인에게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라고? 승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못해? 요즘 아파트 경비원 많이 구한다던데. 나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어. 그게 뭐 어때서? 일은 일이지. 승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시당했습니다. 연금도 나오는데 왜 또 일을 해야 해? 연금만으로 충분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래도 기본 생활은 가능해. 기본 생활이면 뭐해? 병원비는? 여행비는? 아이들 경조사비는? 은숙의 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승모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축으로. 저축도 언젠간 떨어져.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승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의 걱정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7세에 다시 경비원으로 일하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승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은숙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승모는 더 이상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가장 참기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딸 지훈과 사위 태민, 그리고 손주 서준까지 와서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게 된 날이었어요. 승모는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 은숙과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지. 승모는 그런 기대를 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 서준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지훈이 직장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서준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모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했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다음에는 100점 받을 거예요. 서준의 당당한 선언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승모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지훈도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민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간다고 했어요. 승모는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은숙의 입에서 나온 말이 승모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은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승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순간 식탁 위의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태민은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승모의 귀에는 은숙의 말만 메아리쳤습니다.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승모는 자신이 한순간에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그 말에 승모는 웃어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주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승모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30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하지만 은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은숙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늙은이 마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그 순간 승모의 가슴에서 무언가 찌릿하고 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숙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승모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태민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셔야죠. 쉬는 것도 좋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은숙은 태민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승모는 사위가 자신을 감싸주려고 하는데도 고마움보다는 부끄러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서준이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일 안 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일하는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승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승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쉬는 거야. 지훈이 서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기는 67세가 뭐가 많아? 요즘 70세까지도 일하는 사람 많아. 승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갔습니다. 승모는 현관에서 가족들을 배웅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나가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승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승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승모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은숙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빈둥거리기만 하는 사람. 그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승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이후 승모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승모는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승모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 시작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은숙이 그동안 관리해왔던 저축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죠.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승모는 계산기를 꺼내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재산은 은숙과 절반으로 나눈다고 치면 승모 손에 남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원룸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준비하지? 걱정이 앞섰지만 승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가계부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눠 가진 뒤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맞춰봤어요.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 보며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승모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재산을 절반 나누고 나면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다. 승모는 작은 공책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집값, 저축, 연금,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어봤어요.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승모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게 적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내려놓고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 후 은숙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분주히 오가는 은숙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어요. 캐리어에 여러 옷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와 신이 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런 은숙을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 활력에는 승모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은숙이 승모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승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승모는 어이가 없었어요. 밥은 미리 안 해놨어.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알았어. 청소든 뭐든 다 스스로 해봐.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승모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 커녕 오히려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모습이 더 이상 승모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승모를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승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숙이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승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그동안은 혹시라도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은숙이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승모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승모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한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입으로 내뱉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승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이유가 있으시겠네요. 아내와는 도저히 더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박과 무시가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승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예금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그렇다면 팔고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겁니다. 절반은 아내의 몫이 되겠네요. 그 말을 듣자 승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한다니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재산의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거주할 곳부터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전세집을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생각해 두셔야 하고요. 이혼은 합의하시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승모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승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음속도 그 하늘만큼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은숙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에 쇼핑백을 든 은숙이 들어왔어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다녀왔어. 은숙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모는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은숙의 모습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좋았어.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쉰 것 같아. 은숙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승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하지만 잠시 후 또다시 폭풍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은숙이 거실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승모는 나름대로 청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은숙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빨래는 왜 이렇게 하고 바닥 청소는 하기는 했어? 했어. 여행 갔다 와서 집이 깨끗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승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아, 정말 싫다. 은숙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승모에게 잘 지냈냐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승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숙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당당한 웃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다. 더는 미루지 말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자 은숙은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더라고. 은숙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지. 말끝이 흐르기도 전에 승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은숙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그만하자고?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승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승모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 왔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잖아.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은숙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승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 난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 승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 나도 이제는 편하게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순간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해졌고 승모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승모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승모는 자녀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이미 시집을 갔고 민수는 장가를 가 가정을 꾸린 지 오래라 큰 충격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지훈은 승모의 결정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정이 그렇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와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훈의 말에서 승모는 딸이 그동안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본인을 위해 선택하셨다면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승모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자식들은 승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승모는 곧장 원룸을 구했습니다. 집을 팔고 정리하기 전에 우선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곳은 6평 남짓한 방의 작은 주방과 화장실, 낡은 에어컨이 달려있는 원룸이었습니다. 크게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승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승모는 부동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은숙이 맡아왔던 사소한 일들이 승모에게는 큰 벽처럼 다가왔어요. 지훈이 와서 간단히 살림을 알려줬는데 승모는 하나하나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세탁기는 이렇게 코스 맞추고 세제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승모는 멋쩍게 웃으며 끄덕였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세탁기를 잘못 돌려 옷감이 줄어들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흰 셔츠가 아이 옷처럼 작아져 버렸습니다. 승모는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밥솥에 쌀을 씻어 넣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물을 맞추지 못해 죽처럼 질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딱딱하게 되기도 했어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승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이제는 승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훈의 당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계란은 끓는 물에 넣어야 돼요. 그대로 해봤지만 이번엔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조심해야겠네. 승모는 걸레로 가스레인지를 닦으며 혼자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은숙에게 혼났을 텐데 이제는 혼자 실수를 수습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청소기도 처음엔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이 많이 좁으니
대충 쓸어도 될 줄 알았는데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 금세 답답해졌어요. 이것도 꼼꼼히 해야 하는구나. 냉장고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사니까 음식을 적게 사야 하는데 감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승무는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빨래를 잘못 돌려서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은숙에게 혼났을 텐데 이제는 혼자 웃으며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도 경험이지 뭐. 승모는 그 작은 원룸에서 매일같이 독립을 배워갔습니다. 하루하루 불편함을 겪으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어요. 한편으로는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사니까 적적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승모를 구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승모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어요. TV를 보고 싶으면 밤늦게까지 볼 수 있었고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승모는 원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퇴직 후까지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나가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시니어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67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할 수 있을까? 승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지원했어요. 면접을 보러 간 날 사장님이 승무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승모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첫 출근 날 승모는 긴장했습니다. 편의점 일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이라 떨렸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들어와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갔어요. 밤 늦게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 늦게 퇴근하고 맥주 한 캔 집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 아저씨, 요즘 자주 보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 승모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승모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가끔 단골 아주머니가 와서는 참 고생 많으세요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승모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승모는 손님들에게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밀려왔던 꿈들의 시간. 그리고 그동안 은숙 눈치 보며 미뤄던 일들도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 하나를 샀어요. 서툰 손가락이지만 줄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가락이 아파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 아깝다,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승모는 기타를 무릎에 올린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67세에 처음 배우는 악기였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SNS 활용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컸어요. 처음에는 좋아요 하나 받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승모가 올린 원룸 생활 이야기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댓글이 달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더 기대되었습니다. 서예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고 반듯한 글씨를 쓰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분할하고 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연금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음식을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가끔 치킨 하나 시켜서 혼자 먹는 소소한 사치도 즐길 수 있고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늘었는데 요리하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볶음밥이나 김치찌개 정도는 이제 제법 만들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기타 학원비를 낼 때도 서예 용품을 살 때도 아무도 그 돈이 아깝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신경 쓰게 된 부분은 건강관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은숙이 챙겨주던 것들을 이제는 승모가 직접 해야 했거든요. 병원 예약도 승모가 하고 약도 승모가 챙겨 먹고 정기검진 스케줄도 승모가 관리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오히려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습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은숙이 어디 가냐고 묻는 게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죠. 산책하다 보면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어요. 요즘 혼자 사신다면서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승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요? 부럽네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런 대화들이 승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숙과 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숙은 처음에는 승모가 이러다 말겠거니 했대요. 그리고 승모 보고 정신 차려라며 이혼을 거부했지만 승모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재산 분할에 집중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반반이야. 저축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말이야. 은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는 여태 집안일을 하면서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뭘 하라는 거야? 알겠어. 법대로 나누자. 승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팔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절반을 은숙에게 주고도 승모가 가진 몫으로 작은 전세집 보증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었어요. 저축도 반반 나누고 각자 쌓아둔 적금도 정리했습니다. 40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의외였던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젊은 대학생이 솔직하게 물어보았을 때 승모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멋있으시네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승모를 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기타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승모와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과 연주회 준비도 하고 가끔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대단해요. 처음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승모에게는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지훈과 민수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은숙과 함께 있을 때만 만났는데 이제는 승모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훈이 원룸에 놀러와서 물어봤을 때 승모는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엄마는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버지는 아버지 삶 즐기세요. 자식들도 그동안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승모가 참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손주 서준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승모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장난치는 관계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기타 들어볼래요? 서툰 연주를 들어주는 손주의 모습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밤 늦게까지 볼 수 있었어요.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승모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기타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동요 수준을 넘어가요도 몇 곡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1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승모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주니까요.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잡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승모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불행할 뿐이에요. 먼저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 분할, 주거 문제,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두세요. 요리, 청소,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될 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돌이켜보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돈과 자유는 2배가 되었어요. 이제 승모 인생의 주인은 승모 자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승모가 결정할 수 있어요. 67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승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승모 것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모든 분에게 이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이혼이 아니라도 따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승모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7세 한승모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랜 관계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용기 있게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67세라는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며 경제적 손실보다 정신적 자유가 더 큰 가치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